앉아도 될까요? 사랑하는 저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의 자매교 계면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세계를 일주하면서 우선 미국으로부터 시작하고 서양 그리고 동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서양보다 동양 사람들과 마음이 통한다라고 느끼고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아시아 사람인가 보다라고도 느꼈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한국은 따뜻하다기보다는 가슴이 뜨거운 나라로서 나에게는 진짜 매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양국 사이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깨닫고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저는 1990년대 일본어 교사로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대학원에도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저는 과거의 슬픈 역사를 극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여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교사로 벌은 매달의 월급의 일부를 어린이 복지재단이라는 조직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귀국했습니다만 그때는 한일 월드컵 그리고 한류붐 등 한일 관계는 개선할까라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다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갔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20년 동안 한일의 화해를 위하여 제가 실천해왔던 실천 그리고 연구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면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화해의 길은 없는 건가? 이 대답을 얻으려고 저는 한일은 물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국가 간의 대립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립도 그리고 제노사이드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 지배 등 여러 가지 연구해 왔고요. 거기서 얻은 지혜를 한일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위하여 살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가해자의 사죄, 일본 사과해라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가해자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희생자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제 대학이 자매교인 하나인 동덕여자대학교하고 자매교가 됐을 때 동독의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광대함 그리고 일본에는 겸손함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 반대죠. 한국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언제까지나 사과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고 일본 학생한테도 물어봤는데 한국은 언제까지나 용서해주지 않는 나라라고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다면 화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가 상대야말로 나쁘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서로가 상대를 비난하고 있고 상대야말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립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 원인도 숨어 있어요. 그거는 시점의 문제이고 전문 용어로서는 내 집단 바이어스 그리고 내 집단 편애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참고 자료가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안 보이면 그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보인다면 되도록이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일이 대립하는 원인에 대해서 9월 달에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입니다. 우선 맨 밑에 과거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보다 일본의 태도가 과거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위를 보면 정치,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고 교육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도 일본에 문제가 있다고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질문을 일본 학생들한테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이것이 일본인의 결과입니다. 가장 밑에 역사에 대해서는 역시 일본이 책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교육, 보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반대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국의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은 한국의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인 결과가 다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일본의 학생에게도 제가 오기 전에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일본 학생 여러분은 일본 결과에 납득하고 한국 결과는 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한국 결과는 틀렸다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지, 일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즉, 이런 결과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이 완전히 틀렸고 어느 쪽이 맞았다 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도 인식의 착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오야말로 내 집단 바이어스 또는 내 집단 편애 또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 차이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첫 번째, 역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스토리이고 나라티브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나라의 존재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주관적인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관적 해석 때문에 자기 나라는 정당하고 상대 나라는 정당하지 못하다. 자신의 인식은 옳고 상대의 인식은 틀렸다라는 시점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은 국가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부정하는 것은 싫어하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내 집단 편애 또는 내 집단 바이어스가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배타적이 되면은 자존심이란 것은 원래 나쁜 거 아닌데 자존심은 독선이 될 수가 있고 애국심도 내셔널리즘 또 레이시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자기 나라
중심의 시점을 당연한 것으로서 의무교육으로 가르침으로 다른 나라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포도는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보도에 편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문화 차이가 원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 그리고 상대 문화가 다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도 아무래도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자신의 문화 중심의 시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내 집단 중심적인 시점, 내 집단 변해라는 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문화는 당연한 것이고 우수하고 상대 문화는 당연하지 않고 어쩌면 야망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단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사는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숙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문화 그리고 남의 문화를 대등하게 다룬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상대의 차이는 자문화 중심적인 시점, 다시 말하면 내 집단 변해, 내 집단 바이어스가 근본 원인으로서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한 것이 타즈펠의 소셜 아이덴티티 티어리입니다. 왼쪽이 자신의 문화, 오른쪽이 상대의 문화이며 객관적으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내 문화,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보면은 자기 문화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상대 문화는 야망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 시어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립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건가? 한일 관계를 포함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원포도의 접촉 가설이고 콘탁트 하이포테시스고 미국의 인종차별을 대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대립은 개선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냥 접촉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라는 것은 대등한 입장으로 공동 목적을 가지고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거기에는 사회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제가 해왔던 교류에 아주 중요한 시사를 주었습니다. 제가 매년 실시해왔던 한일 세미나에 있어서는 이 생각이 매우 참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으로서 아까 설명한 양질의 대화의 자리를 제도적으로 교사가 제공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솔직하게 그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안심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한일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도 돌아보고 반성도 시켰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대화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기관,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어교육이 사실 전문이고 정치나 그런 역사의 전문은 아닌데 이런 전문성은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이며 대화의 자리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가지고 이런 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한일 관계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보도에서 보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보도에서 보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의 힘과 자신들도 대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은 아까도 소개해 주셨던 그 책이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만약에 나오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포터의 이론 접촉 가설 후에 그것을 보완시키는 몇 가지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세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퍼스널리제이션 모델입니다. 상대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개개인은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서 서로 알게 되고 친구가 되면 된다. 집단 멤버가 아니고 개인으로서 본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보기 전에 개인으로 본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멤버의 일본인의 몇 번이나 접할 때마다 상대 집단의 스테레오타입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을 개인으로서 지각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은 집단을 초월하고 협력적인 의존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개개인의 교류를 발달시킬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도 일본인도 같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집단 간 바이어스가 경감시킬 수가 있다. 편견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가 Mutual Differentiation 모델입니다. 이것은 집단 간의 바이어스 경감에게는 첫 번째 모델과 조금 다른데 집단의 인식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인이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 라는 인식은 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협력적이고 상대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단점, 여러분이라면 한국인의 단점, 그리고 일본인의 장점, 일본인이라면 일본인의 단점, 한국인의 장점 이런 것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정보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집단성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없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좋은 인상이나 유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Common Integral Identity 모델입니다. 이것은 집단 간 바이어스 경감에게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하나의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로 말하자면 한국인, 일본인 초월한 동아시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좋다는 이야기죠. 같은 집단으로 됨으로 인해서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우리 의식이 생기고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자신의 집단과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원래 집단의 아이덴티티 포기는 요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일을 예를 들자면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고 해도 원래 한국인,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원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집단은 카테고리로서 유지함으로 인해서 포괄적인 동아시아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외집단,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일본인의 다른 일본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좀 실전의 예를 몇 가지 제가 해왔던 실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세미나입니다. 저는 2004년 이후
운동 여자대학교와 한일 대학생 국제교류 세미나를 실시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4월부터 7월까지는 텔레비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미나에서 민감한 화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가 좋아야 된다,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에 실제로 만나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합숙을 하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대답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극 학생들은 자문화 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의 친구, 우리가 되고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시민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신은 자신, 남은 남이다 라는 문화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몇 가지 소개하고요. 왼쪽 위가 개강식 사진이고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조선통신사나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한일의 문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한일 학생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룹의 화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답을 모색합니다. 오른쪽 위는 나눔의 집을 한일 학생 함께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할머니들을 만나기 전에 일본 학생들은 그 할머니들은 맞이해 주실 수가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만 사실 만나보니까 할머니들은 당신들이 와주시는 것만이라도 기쁜 것이다 라고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학생들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통일전만대에 방문한 조의 사진인데 남북 분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일본 학생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대립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었는데 분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식민지다라는 것도 알고 분단의 슬픔, 분단의 책임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밑에 마지막으로 행해진 보고회의인데 이 사진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조의 보고인데 민감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면서 성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달성감 그리고 영원한 친구를 얻었다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미나에서 다른 과제는 언제 싸워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대화에 필요한 능력도 그리고 크리티컬리티도 그리고 그런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우리다, 친구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 수교 50년 만에 이루어진 제10회 한일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저는 70년 담화를 다룬 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는 발표하기 전에 오늘 일본 수상은 광복 70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화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한일 학생이 합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다른 조도 밤새고 대화를 하고 PPT를 작성하는 모습은 교사로서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총평을 말했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멈추지 못해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왜 못하냐라는 마음이 좀 넘쳐가지고 좀 눈물이 나와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델처럼 학생들은 주목을 개인을 시프트시키고 서로가 친구가 되고 집단간 바이어스가 없어지고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경감됐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서는 한국, 일본이라는 카테고리는 유지하면서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장점, 단점을 인식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서로를 존중할 수가 있고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은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가 선생님이 되고 서로가 학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제3의 모델에 관해서는 오른쪽은 합숙에서의 사진인데 이거는 동료여대 합숙소였거든요. 동료여대 합숙소는 왠지 모르게 이불이 2명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합숙하기 전에 일본 학생한테 그걸 설명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왜 조금 한국보다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한일 학생 함께 하나 이불로 자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우리가 된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인데 한복을 입은 일본인과 유카타를 입은 한국인의 사진이 서로의 프로필 사진으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느끼고 좀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성결회 때 사진입니다. 다들 달성감이 넘치고 있고요. 이 참가자 중에 많은 일본 학생들은 귀국 후에 대화의 힘, 그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해에 해외 유학으로 떠났어요. 유학을 지향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면접할 때 세미나 이야기를 학생마다 말했기 때문에 면접관의 교수로부터는 도대체 우리야마 센스는 세미나에서 무슨 교육을 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온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텔레비 회의 시스템을 사용한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7년인데 세계 7개국의 대학과 사이버 컨소시엄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실시한 곳이 부산외대였고요. 그 내용은 당시에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유학에 언급됐어요.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올려졌어요. 2015년에는 이 수업에도 광복 70년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대학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서 역시 민감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외대하고 같이 실시한 것으로서 역시 민감한 대화를 했습니다.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수업을 마치고 한국 학생이 쓴 소감문의 일부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데 각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본 학생의 소감문, 이것이 중국 학생의 소감문의 일부가 됩니다. 나중에 읽어주십시오. 이런 국제 공동 수업은 그 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역사 공동 교과서도 만들자 그런 수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특히 오늘은 소개하고 싶은 것이 맨 밑에 있는 수업입니다. 한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그런 보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다시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것은 ABC 모델이라는 생각을 사용한 대화 수업이었고, 자신의 국가 아이덴티티, 한국인으로서 아이덴티티,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한일 감정 그리고 혐한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상대가 어떨까라고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것은 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에 필요하는 C가 있습니다. Cross Cultural Analysis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는 한국인도 없고 일본인도 없었잖아요. 한일 감정도 없고 혐한 감정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조금씩 그런 것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인이지만 무슨 잘못으로 일본에 그런 영화가 소시대 지진이 나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무슨 잘못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인으로서 키워지고 일본에서 자랐으면 아마 여러분은 일본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혐한 감정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건지 서로가 다른 존재가 되는지 그런 것을 내면적으로 보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에 문제가 있나 보도에 문제가 있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교육이나 보도를 바꾸면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는 수업이 됩니다. 다음에는 국제학생 포럼이라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시작하고 세계적 재해에 대해서 세계의 젊은이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것을 매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외대하고 같이 했던 부산외대 발표 사진인데 밑에 사진은 포럼의 마지막에 부산외대 학생이 소감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여학생이 말하기엔 자신은 이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옛날에 가해자였던 일본 나라의 재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재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태도는 잘못되고 있었다. 귀국하면 할 수 있는 지원을 내 나름대로 하고 싶다라고 진짜 눈물을 흐르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실시한 포럼이고 35명의 학생을 데리고 먼저 동도여자대학교에서 과거를 보고 여기 계면대학교에 와서 서로의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외대에 가서 미래를 서로 대화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제8회 포럼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의 공생을 다루었습니다. 한, 일, 중, 외의 학생도 참석을 했고요. 미국은 세계 리더로서의 책임, 포란드는 전쟁 피해나 나라를 잃은 경험, 그리고 뉴질랜드의 학생은 다문화주의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전체 토론이고 세계 학생들이 젊은 학생이지만 동아시아의 공생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외대에서 제가 매년 강의했던 이런 식으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아시아 공동체론을 이야기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 학생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인 데루오가시라는 사람은 이 책 속에서 전쟁의 반대는 병화가 아니고 대화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야말로 전쟁을 없앨 수가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학생들도 할 수가 있어요. 제10회 한일 세미나 때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잇따라 유학에 떠난 이유도 대화의 힘을 실감하고 나도 세계에 나가고 대립에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자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민주적 문화를 위한 능력이라는 그 생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럽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교훈으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정리한 것으로서 가치로서는 인권, 다양성,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태도로서는 개방적 태도, 상대에 대한 경의, 시민의식, 책임감, 의견이 맞지 못했을 때에 관여한 태도, 스킬은 크리티컬리티나 공감, 같이 일하는 협동, 대립 해결하는 스킬, 그리고 복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스킬, 지식으로는 자신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자주 인용하는 생각인데, 바이람이라는 사람은 언어 교육에 정치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언어 교육 속에 역사 문제나 그런 걸 다루는 수업이니까, 세미나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 능력에 멈추지 않고 문화를 초월하고 타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시민성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크리티컬 비잉을 키우는 장소가 바로 대학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크리티컬리티는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리고 세계를 다시 보고 더 좋은 자신으로, 더 좋은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대학교가 해야 되는 미션, 비즈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는 국가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코스모폴리탄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소개만 했습니다. 여기서가 결론이 됩니다. 좀 중요한 일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가 이룰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화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nflict Settlement, Conflict Resolution, Conciliation.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Conciliation을 가르침으로 합니다. 동독여대 총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화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겸손함, 피해자는 광대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해자 1번은 겸손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관대하게 용서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사과가 먼저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가해자의 사죄를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부산외대와의 함께 공동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업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던 수업이었는데, 수업의 마지막에 부산외대 남학생이 사실은 한국에도 베트남에 대한 화해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일본 학생들은 깜짝 놀라고요. 자신의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과거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깜짝 일본 학생들은
놀랐어요. 포도에서 보는 한국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편견도 일본 사람들은 편견도 반성도 했습니다. 한국 측의 광대한 태도가 일본 학생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 광대한 태도가 일본의 학생의 겸손함을 자극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계명대가 기독교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독교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존재 여자가 여자를 비난하는 율법 학자에 대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들 사라졌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율법 학자들한테 광대함을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대함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한 광대한 용서를 눈앞에 해서 그런 죄를 지은 그 여성은 오히려 돌로 치는 것보다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쉬워졌고 아마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게끔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은 가해자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게 먼저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광대함을 사용해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가해자도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가해자도 필요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단적 제약감, 피해자에 있어서는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사죄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고 과거의 범죄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국가가 진짜 사과하고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collective guilt, 집단적 죄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가해자와 collective guilt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대를 내 집단으로 보느냐 외 집단으로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단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인정은 쉬워지고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집단 죄악감을 쉽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를 내 집단으로 생각하냐 외 집단으로 생각하냐라는 것은 대립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맥 요인이라고 나와 있겠죠. 문맥 요인도 관여되고 있고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대립적이냐 대립적이 아니냐라는 것도 영향이 줍니다. 대립적이면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즉 외집단으로 생각하기 쉽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면 내집단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요인도 관여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 정치인이 일본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하면 상대를 적으로 대립적으로 외집단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우선 대립을 유혹관계로 바꾸고 자신의 국가 아이덴티티 대신에 포괄적인 아이덴티티, 동아시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상대 한국을 내 집단으로 보고 상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정을 인정하고
집단적 제약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은 지금 반대고 한국에 대해서 엄격히 위안부의 강제성은 어디에 있냐, 침략한 사실은 어디에 있냐라는 증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일본은 집단적 죄악감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단 편애로부터 자신을 옳다,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피해자, 상대를 가해자로서 인정하기 쉽다는 것을 이 그림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실제로 침략 행위를 받으면 더욱더 피해자 의식은 강해집니다만, 일본처럼 과거에 가해자였음에도 피해자 의식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앙케이트 결과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타내고 있었죠. 일본 학생들은 과거는 가해자였지만 지금으로는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정의, 상대는 저인가 아니라 그런 내 집단 편애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인 것은 피해자 의식은 자신을 영광화시키거나 상대를 모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다루어도 죄악감을 못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피해자였음에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입니다. 이런 것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포트가 말하는 것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대립을 과해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립에 대해서 힘으로 투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가지고 협력적인 태도로 임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 스키마로는 컨플릭트 세틀멘트나 레솔루션까지는 할 수 있어도 콘실리에이션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있어서는 개인 요인으로서 퍼스널리티로서 첫 번째로 상대에 대한 마이너스 감정을 조정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동조성,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등성 그리고 경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간의 대립이 한일처럼 아이덴티티 대립 요소를 포함되면 양자의 대립은 아주 감정적인 치열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타자가 아닌 것가 포함되면 그 감정이 더 치열해집니다. 반일 감정, 혐한 감정.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집단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은 커집니다. 이러한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는 큰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몇 번이나 말한 것처럼 포괄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쉽게 말하면 접촉하고 대화하고 같은 우리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된다는 거죠. 한때 이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 잘 모르겠는데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의 서양에 가면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친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 사회라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한국인과 일본인 비슷한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가시화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일이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경제 등의 외적 리소스 그리고 심리, 사회 등의 내적 리소스를 총동원시키고 월드컵 때처럼 한일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면서 힘을 모아서 양자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서로가 차이를 비난하지 않고 경계를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것으로서 조금씩이라도 전진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매우 공감한 두 단계 대운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계 대운이라는 것은 우선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과거를 먼저 봐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자주 말하는 미래지향적 먼저 미래를 말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현재의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도 괜찮고 한국도 일본도 여성 진출의 문제가 과제로서 젠더 바이어스 문제가 젠더 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면서 같은 우위 의식, 동료 의식이 생기면 이제 친구가 되니까 우리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사과도 할 수가 있고 용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현재 미래가 아니고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함께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친해지고 나서 과거를 보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을 때 조금이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보겠습니다. 이상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선생님 장애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나의 문화유산 작가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책에서도 그렇고 어떤 강의를 하시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최근의 역사, 근대사를 생각해보면 되게 크거든요. 이런 역사가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에 크게 의미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길게 보면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그쪽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구로서 서로 경쟁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마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교수님께서 상당히 마음도 따뜻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이동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길게 보는 성찰과 암호를 보여주시는 그런 강연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강연 들으시고 선생님께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같은 학생들하고 같은 교육적인 활동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사진도 보셨지만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강연 말고 대답을 좀 더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질문 받아도 되죠? 예. 네. 아주 비판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 강력히 비판. 말도 안 된다라는. 일단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고 하시죠. 네. 저는 일본학과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 한일 관계가 나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비판함으로써
이제 애국심 또는 이제 국민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확립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인을 이제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으로써 이제 국민성을 생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개선이 이보다 더 좋은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제 일본과 한국이 관계가 개선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나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은 의견이고 후반이 질문드립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 먼저 무슨 좋은 일이 있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는 예를 두 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까지 부산에 있는데 부산 서면에 호텔에 있었지만 주위에 음식점이 많이 문 닫고 있었어요. 제가 양념게장 좋아하는데 양념게장 먹고 싶어서 갔더니 그 가게도 문 닫았고 다음에는 짜장면 가게가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봤는데 문 닫았고 그래서 야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호쿠보에 살고 있는데 신주쿠라도 진짜 가게들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한국도 이제 삼성이나 갤럭시나 그런 걸 많이 발달했으니까 일본 완전 추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점 그리고 일본은 좀 보수적이지만 전통적이지만 그런 것들 마지막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힘을 모아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괜찮고 아까도 좀 말했지만 한국도 일본도 남녀의 그 젠더 갭가 심각한데 그것을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느끼고 한일 양국이 더 발달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해요. 사실 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30년 동안 싸웠어요.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물론 그 와이프가 일본인인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도 계속 해왔는데 안 되는 것이 뭐냐? 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갈등 극복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느낌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いつもお互いに努力は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また原点に戻るっていう感じがするって言ってますね。それで先生は 왜 원점에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점들 다시 또 발생하는 축적이 돼버리면 무력 활동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점이라는 건 이해가 진짜 아직까지 안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교류도 있고 한일 중부 간에서도 한일 교류 오마츠리라는 것도 매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인 교류만 해왔고 근본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뭐 당연한 거고 나라의 이익과 이익을 충돌시키면서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데
표면적인 뭐 식문화라든지 popculture라든지 그런 것은 교류가 있었지만 진짜 교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냐, 사이좋게 살 수가 있냐, 그런 교류는 대학과 대학 사이에도 없었고 민간급 교류도 없었고 하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일 합동 세미나를 2004년부터 했는데 10년까지는 진짜 문화 교류였어요. 그러나 문화 교류였는데 한 번 예를 들어서 일본 정리가 문제 발언을 하면은 그 사이가 금방 나빠져요. 이런 사이는 진짜 싫다고 생각하고 이런 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마음을 열고 해보니까 학생 사이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된다기보다는 더 깊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외국어를 배우냐?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일 이해하려고 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민감한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교류를 하고 하면은 민간 교류가 더 깊어지고 민간 교류가 깊어지면 정부도 그런 것을 민감하게 알고 일본도 이제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아마 정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문창근님, 아까 반대했나. 오리아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정부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새로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레벨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게 사회와 용서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2013년 저희 요코하마 히로시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2박 3일로 홈스테이를 했어요. 우리 학생 하나가 거기 있는 그 집에 있는 술을 다 마셔가지고 약간 좀 되는 거 있는데 그때 이제 다음날 술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인가의 어떤 할머니 갑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일본 분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몸둘바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왜 잘못했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면 커다란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모리아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흐름을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리드를 해가자 전체적인 흐름을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딱 한 명만 형제 오늘 더 많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야기 못했으니까 밑에 참고문은 많이 나와있으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박세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강의와 저도 평소 세계 통화를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강의 잘 들었고 교수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당시 일본에게 독립기를 했고 그 명목으로 위축하려는 그
돈을 받았다.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한국 내부 정치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한일 관계가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일본 내부에도 그런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계속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 정도면 됐다, 이거 할 만큼 했다라는 입장이 갈릴 수가 있는데 그 정치권의 현안이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학생이 되게 힘들어서 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대표는 못 알아듣는데 우선 조금 전에 돌아가신 아베 수상은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후손들한테 계속 사과하는 것이 원하지 않다.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민단 정부를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이 사과를 해왔잖아. 그런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오히려 계속 해야 된다. 그 말할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뭔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본 현안이 궁금했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생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사과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한일 양국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저쪽 가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교류를 하는 거. 그 교류도 표면적인 거 아니고 사실 저는 싸우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싶어서 말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교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벽이 되는 것은 일본인의 개방적 태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표면적인 초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잘 모르겠다. 자신은 지식이 없으니까 잘 대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것은 내가 당신을 그리고 일본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의견이 생각이 달라더라도 괜찮습니까? 그거를 용기를 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해서 더 그런 깊은 교류를 하면은 서로가 그렇구나 라고 해서 TV에서 보는, 보도에서 보는, 신문에서 보는 일본과 다른 또 거기에서 보는 한국과 다른 면을 알고 서로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통 교류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리고 오래 같이 못해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근데 고려원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지속성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싸운다는 게 결정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의견을 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싸우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듯이 다음에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싸움이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상대편을 이해하려면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정답 빼고 안 하니까 자꾸 건드려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베 수상처럼 이걸 전체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 최근에도 핫한 같은 전통은 한국에 와서 그 사과 행보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정치들이 다 똑같이 이런 대립과 갈등을 붙이는 것만이 아니고 또 상향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리양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일일이 다 좋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선물을 합심한 선물을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나가실 때 크게 예쁜 소녀 타입 5,000원인데 기념 하나씩 가능하세요? 혹시 오늘 생일 있나? 생일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내일 네? 오늘이나 내일이나 생일이 되는 무슨 있어요? 내가 노리양 선생님이 주시는 교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아무거나 여기 하는 사람 특별한 선물 이번 주 생일이라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대학생들이 양도하는 마음이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장시간 그리고 저는 최근에 했던 그런 강연 중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또 이런 것들 활발하게 진행돼서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강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를 제가 더 말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좀 더 빨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듣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더 있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